왜 퇴직수당이 필요했었어? 연금 말고 퇴직수당의 필요성. 네 가지구나. 장점 두 가지요.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면 한 가지지 따지면, 그러니까 기술직 계통, 이제 명예퇴직해서 기술직 계통에 근무하다 보니까 해외여행을, 여러분 구독, 좋아요, 알람을 꼭 부탁합니다. 박성TV 박성입니다. 오늘 영상 주제는 공무원 명예퇴직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저는 25년의 공무원을 재직하고 명예퇴직을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저는 아파트 전기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. 제가 명예퇴직을 할 때 사회에 나가면 뭐 무슨 일을 해야겠다 라고 뚜렷하게 정해진 건 없었습니다. 좀 아쉬웠던 것은 정년퇴직을 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었는데,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하게 됐는데요. 제가 왜 명예퇴직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매일 아침 출근을 해서 거의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저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웠던 겁니다. 물론 어떤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행정이나 보고하면은 얼마나 좋은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, 저는 그렇지 않았었어요. 아마 적성이 맞지 않았는지도 모르죠.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공무원이 쉬운 일도 있지만 복잡한 일이 그러한 해당 과로 발령이 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그것은 참 힘듭니다. 며칠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과에 발령이 나면은 2년, 3년 또 1년 있어야 되는데 엄청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. 이러한 문제도 있었고, 또 세 번째는 지금은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무원이라 하면은 너무나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았어요. 퇴근해서 예를 들어 술집에 가서 술 취해도 안 되고, 어디 가서 큰 소리 쳐도 안 되고, 또 우리 흔히들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풀려면은 지켜야만이 된다는, 물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지만 특히 공무원에게는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해요. 누가? 많은 사람들이. 이러한 이유도 있고, 또 그 당시 제가 퇴직을 하면은, 저는 25년 근무했기 때문에 이제 연금을 일단 수령하기로 하고 퇴직 수당이 좀 됐었습니다. 얼마간 그 퇴직 수당이 필요했었어요. 또 다섯 번째는 그 당시 공무원 시절에도 제가 오라오라 병의 그 시초가 됐던 거예요. 수당을 수령해서 외국을 한번 가보고 싶었던 겁니다.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해서 제가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. 명예퇴직을 마음을 먹기 시작하고서 결정을 할 때까지는 약 1년 동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고 나왔습니다. 나와서 잠시 얼마 동안은 직장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이 직장 저 직장을 다녀봤지만 별로였습니다. 제가 약간 좀 지금 생각하면 서운한 것은,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, 또한 또 훈장도 저 있을 때는 받았어요. 하나 명예퇴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축하뿐만 아니라 훈장 같은 건 전혀 없는 것이 생각하면 좀 서운한다고 이렇게 느낍니다. 제가 제2의 직업을 준비 없이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재취업하기 이후에 이 직업 저 직업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.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대형 빌딩이라든지 아파트에 취업을 했어요.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장점을 알았어요. 기술직을 일을 하다 보니까 한 1년 내지 2년을 하다가 사표를 씁니다. 왜?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서. 그래서 저는 그리 했어요. 얼마간 근무를 하다가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해외여행을 떠납니다. 혼자. 그리고서 몇 달, 많아야 한 3달 내지 2달 있다가 다시 오면은 재취업이 가능했었어요. 왜?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, 또 자격증도 있고. 그러니까 저는 자격증 플러스
기술력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러한 저에게는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. 지금 생각하면 당시 명예퇴직을 할 때는 약간 서운했습니다만은 내가 명예퇴직을 잘했다. 왜?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해외여행을 혼자 갈 수 있어요. 왜 그러냐?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격증이 있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도 명예퇴직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. 전에는 후회했지만 만약 제가 60대에 정년퇴직을 했다면 과연 이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디 직장에 취업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. 제가 국가기술 자격증을 13개 분야를 취득해서 현재는 격일제 전기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 보통 전기과장들은 1근을 근무합니다. 주 5일제인데 저는 격일제를 원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공무원 명예퇴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 출퇴근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. 그러나 격일제 전기과장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소방시설 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격일제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약 2달이 됐는데 댓글에 보면은 공무원 연금도 받고 하는 분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왜 뺐느냐 하는 댓글이 올라오곤 합니다. 그리고 어떤 댓글에 보면은 연금을 받아서 취미생활이라든지 사회 봉사활동을 하든지 왜 소방시설 관리사를 도전을 해서 어렵고 또한 돈을 그렇게 필요합니까 하는 댓글이 올라옵니다. 저는 돈의 욕심보다 제가 공부를 퇴직 후에 계속 했기 때문에 몸에 뱄고 또한 60대의 도전정신이라고 해야 됩니까? 아니면은 또 우리 60대의 한계성을 한번 극복해서 증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.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이 내년에 보게 되는데 만약에 1차 실패하고 하게 되면 저는 계속 도전할 겁니다. 손으로 쓸 수 있을 때까지, 물론 80대까지 도전을 하죠. 아마도 명예퇴직의 장점이 저로 하여금 계속 도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영상은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현재 제가 받고 있는 전기과장으로서의 급여와 연금을 합하면 약 연봉 6천만 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인생 후반기에 약 80까지 이렇게 받는다는 게 아주 좋은 또한 장점이라 생각을 합니다. 만약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아마도 연봉이 7천에서 1억 사이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것도 명예퇴직의 장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. 돈이 안 좋은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? 없습니다. 70대에 연금을 합해서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?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적지 않은 연봉을 받는데 그 돈으로 인생 후반기에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도 가고 또 어려운 사람의 나눔 생활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? 만약에 이 생활을 50대의 초반에 시작을 해서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는 몰랐습니다만은 은퇴 전에, 즉 명예퇴직 이전에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취득을 했고 하다 보면은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고 현재는 아마도 제가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여행도 다니고 나눔 생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은퇴 대비를 해서 국가기술 자격증, 특히 전기 분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직장인들 분께서는 은퇴 전에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인생 후반기, 즉 75세 내지 더 나아가서 80세까지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제 영상 구독하실 거죠?